네, 오늘부터는 제가 기초 핵 및 입자 물리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제목은 먼저 원자, 핵, 입자. 그래서 원자 이하의 그런 물리를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인트로덕션 수준으로 이제 하고 조금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대학교 학부 정도 수준의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원자 기초 핵 및 그러니까 핵 및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질문은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놨는데 도대체 그 펀더멘탈 기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게 What is fundamental?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그 세상이 뭐로 이루어졌는가? 우리 몸이 우리 물질인데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세포냐? 아니면 원자냐? 아니면 원자보다 더 작은 세상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입자들을 사이를 묶어주고 있는 놈들이 뭔가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펀더멘탈한 거는 이제 쿼크라는 건데 쿼크라고 하는 것이 물질을 구성하는 우리 몸도 구성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쿼크라고 하는데 그런 쿼크와 그리고 그것들의 쿼크들을 묶어주고 있는 그들 사이에 그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입자 및 핵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입자 핵하고 입자 물리학을 옛날에는 구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막 구별을 어떤 이만큼 공부하면 핵물리고 핵을 공부하면 핵물리고 쿼크를 공부하면 입자 물리고 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고 그냥 보통 이제 핵물리하고 입자 물리가 많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묶어서 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거를 이제 그 아원자 그 물리학이다 서브애토믹 피직스라고 하는데 서브애토믹 피직스는 뭐냐면 원자보다 작은 세상이 원자를 구성하는 핵 그리고 전자 그 핵 안에는 이제 들여다보면 핵 안에는 이제 쿼크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원자보다 작은 세상을 연구하는 그런 서브애토믹 피직스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원자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우주의 기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는 마치 우주의 기원이 그런 걸 공부하려면은 저기 지구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구과학에서 많이 다루기보다는 물리학에서 많이 더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물리학과 진학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화학 원소의 생성, 별에서의 에너지 생성,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질의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핵물리학, 입자물리학의 목표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핵물리 같은 경우는 실생활의 응용 범위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방사능 연대를 측정한다거나 뭐 핵발전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핵발전소 그리고 이제 병원 가면은 여러 가지 MRI 뭐 피펫 뭐 이러한 의료기구들인데 이게 다 핵물리, 입자물리를 응용한 그러한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제가 질문이 What is matter? 도대체 물질이라는 게 뭐냐? 여기 예쁜 강아지도 있고 우리 아주 예쁜 아이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우리 서로 다르게 이쪽은 인간이고 여기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아지하고 이 아이들을 구성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그 물질을 저기 구성 요소를 보면 이런 건 보통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정도쯤 됩니다. 그럼 이 세포가 가장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냐? 더 이상 세포는 쪼갤 수 없는가? 쪼갤 수 없나요? 그렇지 않죠. 세포를 더 쪼개면 DNA라는 게 이제 세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DNA는 크기가 이제 대략 한 10의 9승 메타 정도 되고, 그럼 이 DNA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냐?
뭐 생물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 DNA도 더 잘게 자르면 DNA를 구성하는 게 원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건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그 보통 이제 옹스트롱이라고 하는데, 원자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원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냐? 지금 벌써 보니까는 원자는 더 쪼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핵하고 전자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더 쪼갤 수가 있는데, 원자를 더 쪼개면 이제 핵이 보이고, 그 핵이라고 하는 거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 메타. 이걸 우리가 이제 fem토메타라고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15승 메타가 되고, 원자의 크기는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까지 포함한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핵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핵을 더 쪼갤 수 있다는 거죠. 핵을 구성하는 더 기본적인 단위가 존재하는데, 그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쿼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양성자를 한 예로 들었는데, 핵을 구성하는 핵자 중에 하나가 이제 양성자, 중성자인데, 양성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쿼크가 3개로 이루어진, U 쿼크가 2개, 뭐 D 쿼크가 하나로 이루어진 입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도 그 안에 구조가 있어요. 그 양성자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쿼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쿼크라고 하는 거를 더 쪼갤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얘기하는 이 강의를 하는 이 순간까지 그 가장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쿼크라고 얘기합니다. 쿼크하고 전자가 더 이상 구조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쿼크하고 전자는 그 현대의 테크놀로지로 크기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18승 메타보다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갖는 기본 입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강아지나 우리 이제 예쁜 아기나 다 조상이 같다. 쿼크하고 전자로 이루어진 조상이 같은 한 패밀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뭐 쿼크, 뭐 전자,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성됐느냐?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우주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history of the universe, 우리 우주의 역사, 우주라고 하는 게 그 우주의 나이가 대략 한 138억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태초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듯이 이제 빅뱅 한 점에서 무지무지 뜨겁고 고온 고압인 그런 한 점에서 우주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빅뱅 이후에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펀더멘탈한 입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쿼크, 뭐 여기서 이제 쿼크도 있고, 이게 용수철 같은 게 이제 글루온이라고 하는, 쿼크하고 쿼크를 상호작용하게끔 해주는 매개 입자를 왜 글루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때의 온도가 10에 이미 13승 켈빈 정도 돼서 굉장히 뜨거운, 굉장히 짧은 시간에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 이전에 이제 쿼크하고 글루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수업처럼, 굉장히 뜨거운 수업처럼, 핫 수업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주라고 하는 게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템퍼러처가 식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이놈들이 이제 묶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이제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이제 핵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대략 온도로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켈빈, 그리고 그 시간으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4승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분 정도 지나면 템퍼러처가 10의 9승 켈빈에서 10의 12승 켈빈에서 10의 9승 켈빈으로 템퍼러처가 급강하합니다. 여전히 뜨겁죠. 여전히 뜨겁지만 이러한 이제 양성자, 중성자들이 묶여가지고 이제 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묶여서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된 이제 핵을 만들고, 가벼운 핵들이 이렇게 초반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입자들은 가벼운 핵들은 이미 빅뱅 이후에 처음 3분 안에 대부분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원자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원자는 한참 후에 만들어집니다. 원자는 10만 년 후에 10의 5승 이하에 10만 년 후에 템퍼러처가 한 4000 켈빈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원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10억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로부터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 몸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주가 빅뱅 이후에 138억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물리나 핵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의 우주를 보는 게 아니고 요 빅뱅에서부터 요 가벼운 핵이 만들어지는 이 시대 처음 우주가 팽창을 하고 즉 빅뱅이 이후에 처음 3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특히 입자물리는 요 빅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빅뱅에 가까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요 부분을 보통 우리가 이제 입자물리 이렇게 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역 뭐 플라즈마 뭐 핵 요런 영역을 공부하면 이제 입자물리하고 핵물리가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고 이제 10만 년 후에 빅뱅 이후에 10만 년 후에 이제 그 상황을 연구하는 원자 이런 단위를 연구하는 데가 주로 이제 화학 같은 데서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별, 뭐 무거운 원소, 뭐 이런 거 연구하는 데가 이제 천체 물리, 뭐 이렇게 그 굳이 구별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쿼크라고 했는데 태초에 빅뱅 이후에 이제 쿼크가 만들어져서 이놈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런 쿼크가 하나의 이제 알갱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뜨거워서 태양 보면 쿼크가 고온 고압에서 압력도 무지무지 세고 뭐 템퍼러처도 온도도 무지무지 높고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마치 하나의 수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를 재현하려고 태초에 아까 10의 6승, 10의 뭐 10승초 아주 태초의 시기를 재현하기 위한 연구를 그 입자물리학, 핵물리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하는 데가 이런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를 만드는 연구를 하는 데가 이제 미국 뉴욕주에 있는 그 브룩헤븐 내셔널 랩이라고 그래서 릭 실험이라고 합니다. relativistic heavy ion collider 이렇게 해가지고 릭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를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원자하고 핵을 갖다가 쾅 충돌을 시키면 제가 한 번 더 보면 이게 시간을 거슬러 가면 핵하고 핵을 충돌시키면 플라즈마를 만들 수가 있겠죠. 고온 고압으로 하면.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서 가면 태초의 상황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재현해주는 장치들이 바로 입자 가속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이제 릭 실험인데 그거 잠깐 한번 볼까요? In 2005, physicists at the Relativistic Heavy Ion Collider, RHIC, announced the discovery of a 지금 perfect liquid 금하고 of 금 quartz 핵을 gluons. 갖다가 원자핵을 충돌을 고온고압에서 Scientists have been taking a 시키면 closer 이렇게 look at this hot 그 soup. 원자 핵을 One 구성하는 group has been 쿼크 looking back 성분들이 in 다 time to 조각조각 the 납니다. earliest point in the collisions to measure the temperature by looking at the color of light emitted. 그래서 이러한 지금 Think of looking at a 태초의 쿼크 glowing 글루온 iron 플라즈마가 이러한 As the temperature 쿼크와 gets hotter, 글루온들이 the 이렇게 glow moves 완전 from red 숲처럼 to 이렇게 yellow 쫙 and then 자유롭게 white. 움직이는 그런 At 상황을 RHIC, 재현할 수 measurements 있는데 beyond the visible spectrum reveal that the temperature reaches 4 trillion degrees.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릭 실험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 Hot enough to 있으니까 free quarks and 이제 gluons from their individual 그런 protons and 실험들을 한번 neutrons.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Another group of scientists has 제가 이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이 화학의 그 주기율표, 화학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화학 주기율표가 있는데 이 주기율표에서 보면 1번이 이제 몇 개 정도는 저도 외울 수가 있는데 1 수소, 2 헬륨, 3 리튬, 4 베릴륨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원소를 보면 초기에 빅뱅에서부터 태초에 태어난 만들어진 원소가 아주 가벼운 원소들입니다. 아까
처음 3분 동안에 가벼운 원자 핵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원소들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수소, 뭐 2번 헬륨, 그다음에 뭐 리튬 이런 것들이 이제 빅뱅에서 만들어졌고 나머지 원소들은 이 빅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별의 생성 과정에서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고 보통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 원소에서부터 여기 우라늄 92번 우라늄까지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만들 수 있는 원소고 나머지 뒤에 있는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이제 만든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 우리는 이제 수많은 원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뭐 산소, 탄소, 뭐 수소, 질소, 뭐 칼슘, 인, 뭐 칼륨, 뭐 황, 뭐 이런 것들, 나트륨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역시 산소, 뭐 탄소, 수소 이런 것들, 질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나트륨, 그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죠.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은 별들이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에서 이런 것들이 빠지면 우리가 더 그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 굉장히 비율은 작지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원소들은 별들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라서 정말로 우리 별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잠시 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별들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얘는 이 조각상은 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What is the world made of? 도대체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지? 그리고 what holds it together? 그리고 그러한 놈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데모크리터스가 BC에 태어난 사람인데 데모크리터스가 처음 이제 원자론을 제창을 했고 이때 이제 애톰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걸 애톰이라고 하는 게 그릭으로 A 더하기 A하고 토머스라고 하는 A는 not이라는 뜻이고 토머스는 dividable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섞어서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애톰이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우리가 애톰이다. 그래서 이러한 데모크리투스가 처음 원자론을 제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원자 모형들이 나왔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다라고 우리가 해서 원자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달턴이 1803년에 원자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고 모양은 hard sphere, 내가 공 모양이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공처럼 생겼으면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이렇게 처음에 주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100년 후에, 100년 동안 별로 진전이 없었네요. 100년 후에 J.J. 탐슨이 이제 원자는 구조가 있다, 원자가. 사실은 이렇게 공이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그냥 전자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안에 구조가 있고 그 원자의 구조는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골고루 섞인 건포도, 푸딩에 이제 건포도를 집어넣은 것 같은 전체적으로는 원자는 양전한데 그 안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그러한 모양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후에 이제 이러한 정도로 이제 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J.J. 탐슨의 가장 큰 기여는 뭐냐면 전자를 발견했다는 게 J.J. 탐슨의 가장 큰 기여입니다. 그래서 우리 탐슨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J.J. 탐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짧게 한 1904년에서 1911년이니까 얼마 안 돼. 한 7년? 요때 이제 그
어니스트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원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푸딩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자는 그 안이 굉장히 무거운 핵이 그 원자의 중심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핵하고 전자를 분리했고 원자 핵이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러더포드입니다. 이 이후로 굉장히 많은 급속한 발전을 그 물리가 하게 됩니다. 러더포드의 기여는 원자 핵을 발견했다는 정말 위대한 발견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러더포드가 그 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 거다. 이렇게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돌듯이 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러더포드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전자라고 하는 게 지구하고 좀 달리 전하를 띠고 있어서 전하를 띈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자기파를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실을 하게 돼요. 에너지를 잃게 되니까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가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에너지를 점점 잃게 돼가지고 그냥 핵 안으로 그냥 꽝 충돌을 해버릴 거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제시를 해서 이제 러더포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제 그 이후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가설을 주고 전자가 특정한 이제 에너지 궤도를 따라서 모든 궤도를 다 도는 게 아니고 아주 특정하게 정해진 궤도만 이렇게 따라서 그 돈다. 그래서 전자를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분리한 기여를 한 사람이 이제 닐스 보어입니다. 이 보어가 이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만들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시발점이 된 게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되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보어 모델이 실질적으로 현대의 원자 모형이냐? 아니면 보어 모델은 굉장히 잘못된 모형입니다. 몇 가지는 맞췄지만 지금의 현대의 원자 모형은 우리 슈레딩거 양자역학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전자의 구름 모형이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행성처럼 빙글빙글 어떤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전자는 이렇게 확률론으로만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도 확률적으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밖에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게 특정의 고전적으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슈레딩거의 모델입니다. 전자의 구름 모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의 구름 모형이 현대의 원자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의 구름 모형은 뭐냐면 현대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이제 파동성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으로만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서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전자가 확률적으로 좀 진하게 점들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진한 점이 있는 데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 이게 듬성듬성 있는 곳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존재하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로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게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 현대의 원자 모형을 이해하려면 요거 이제 양자역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원자하고 태양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두 금 좋아하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아까 그 입자가속기 실험, 위기라고 하는 입자가속기 실험에서 금 원자 핵들을 이렇게 충돌을 시키면 아주 고온 고압에서 그게 이제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10승초 이전의 그런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꾸로 고온고압에서 금을 충돌을 시키면 이놈들이 분리가 돼서 금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쿼크들을 다 조각조각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제 굉장히 고온고압의 핫숲처럼 만든 게 이제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금의 실체를 보면 금 원자 핵은 금은 가운데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핵은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습니다. 금 원자 핵은 양성자가 79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118개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존재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원자가 중성이 되니까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양성자의 개수하고 같은 수만큼 전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얘도 전자가 채워지는 그 규칙이 있는데, 전자가 채워지는 규칙인데 여기 78개가 다 먼저 채우고 79번째 전자가 여기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행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행성도 우리 우주 태양계도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으로 수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 요렇게 행성들이 이제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모양의 전자가 돌고 있다고 우리가 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원자와 태양계를 보면, 여기 금 원자의 경우에 최외가 맨 끝에 있는 전자에 해당되는 게, 이게 태양계에서 보면 맨 끝에 있는 플루토, 명왕성이 될 겁니다. 그죠? 가장 최외곽 전자와 최외곽 행성. 그럼 이제 명왕성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태양을 한 30cm, 크기를 한 30cm 정도로 줄였어요. 30cm 정도로 스케일을 좀 줄여놓으면, 반지름을. 그러면 지구는 태양의 중심에서 제가 이게 중심으로 좀 그려야 될 텐데, 중심에서 한 65m 정도, 표면인가 봐요. 표면에서부터 한 65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우리가 스케일링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명왕성은 태양 표면에서부터 한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우리가 그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크기가 30cm 정도로 줄었을 때는 대략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한 2.6km쯤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 원자의 세계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은 30cm로 줄였고 원자 핵을 30cm의 크기로 늘려볼 수 있죠. 원자 핵의 사이즈가 아까 10-15승 메타라고 했죠. 그놈을 한 30cm 크기로 늘려놓으면, 그러면 그 원자 핵 주변으로 돌고 있는 최외곽 전자는 대충 원자 핵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자의 크기는 10-10승, 원자 핵은 10-15승 메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때 요만큼의 스케일링으로 했을 때 최외곽 전자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2.6km, 2.6km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외곽 전자는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최외곽 전자는 금 원자핵을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못 보겠죠. 정말 원자가 되게 외롭게 느낄 겁니다. 플루토보다, 명왕성보다 더 외롭게 느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자의 세계가 굉장히 작다고 해서 조밀조밀하게 모든 전자들이 그 안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외로운 전자들이 많습니다. 그 행성보다 더 외롭게, 주변에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이 원자의 세계가 무지무지 복잡한 세계가 아니고 이거 띄엄띄엄 있는 세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원자 물리, 원자 이하의 세계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자 러더포드 모형은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러더포드 모형과 보어의 모형, 요런 걸 지금 좀 더 볼까요? 제가 이제 원자 핵은 이제 러더포드가 발견을 했다고 했는데, 이 러더포드는 1908년에 원자 핵을 발견한 공로로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 때 러더포드가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물리학상을 받고 싶었는데 화학상을 받아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러더포드 입장에서도 물리학이 훨씬 더 우아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물리학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러더포드가 처음에 이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얇은 금박을 앞에다 두고, 라듐이라고 하는 방사능 원소에서 방사능이 방출이 되면, 그때 방출되는 입자가 알파 입자입니다. 알파 입자는 뭐냐면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헬륨의 원자 핵은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로 이루어진 원자 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하는 플러스 2, 양성자가 2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하는 플러스 2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방출된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이렇게 쐈어요. 얇은 입자에 이렇게 투사를 시키면 이게 이제 그 알파 입자 굉장히 무겁고 금박은 굉장히 얇아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이게 그 관측하니까 대부분은 그냥 쭉쭉 그냥 통과를 해버려요. 대부분 통과를 하는데 그 알파 입자의 8,0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막 90도보다 큰 산란각으로 요렇게 막 입자를 이게 이제 요게 갔다가 옆으로 튕기면 이게 90도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예각으로 이렇게 산란을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봤고 또 2만 개 중에 한 개는 너무너무 드물지만 2만 개 알파 입자 2만 개 중에 한두 개는 갔다가 되돌아와요. 180도로. 이러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통과하는데 한 8,000개 중에 한두 개는 이렇게 예각으로 산란을 하고 그리고 2만 개 중에 한두 개는 완전히 180도로 산란을 하고 그러니까는 러더포드가 정말 놀랐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직진하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은 확률적으로 다 통과하니까 원자라고 하는 이 금박을 이루는 그 원자라고 하는 건 대부분은 비었으니까 쭉쭉 지나가는데 정말 드물게 한두 개가 180도로 산란을 하니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놈이 아주 중간에 아주 어디 굉장히 로컬하게 굉장히 무거운 놈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놈의 무게는 알파 입자의 대략 한 50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핵은 얘가 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놈은 이놈이 저기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갖기 때문에 얘가 갔다가 튕겨져 나온다는 얘기는 이놈이 플러스 음전하면은 그냥 쾅 부딪힐 텐데 이놈이 그 원자 핵이라는 놈이 전하가 플러스로 대전돼 있구나. 그래서 청력이 작용해가지고 갔다가 튕겨져 나오는구나 라는 원자 핵의 존재, 굉장히 작은 놈의 원자 핵이 그 원자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놈의 무게는 무지무지 질량이 무겁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그놈의 전하도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이기 때문에 그 원자 핵의 전하도 플러스 전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러더포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러더포드의 핵산란 실험을 보면 이제 이게 그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골드 포일에 이렇게 알파 입자를 딱 산란을 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통과를 이렇게 쭉 해요. 원자가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튕겨져 거꾸로 예각으로 저기 산란되는 놈을 보면 어디 잘 치면은 굉장히 무거운 놈이 하나 거기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놈이 존재하는 공간이 너무너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자 핵의 존재를 발견을 했고 그놈의 전하도 전하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오늘 수업을 끝내면서 골든벨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러더포드가 이 실험을 할 때 이제 알파 입자를 막 투사를 해서 빔이 막 나갈 텐데 알파 입자 빔이 나가는데 이 빔을 쐈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빔을 막 보냈더니 얘가 산란되잖아요. 첫 번째 빔을 갔더니 얘는 이쪽으로 산란되고 두 번째 빔이 가면 이쪽으로 산란되고 세 번째 빔이 가면 이렇게 산란되고 네 번째 빔이 갔더니 표적을 향해서 갔더니 이렇게 산란됐다.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이 관측하는 건 요 산란된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디텍터라고 하는 그 디텍터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요 놈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요 놈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놈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지?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 놈은 또 빔이 한 놈이 갔더니 그냥 쭉 통과하고 5번 빔도 그냥 이렇게 쭉 통과하고 2번 빔은 갔더니 이렇게 산란되고 3번 빔은 갔다가 이렇게 다시 거의 뭐 예각으로 이렇게 산란되고 4번 빔은 2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둔각으로 이렇게 산란되고 그럼 도대체 이 타겟은 뭘까? 이 왼쪽에 있는 타겟은 뭘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어떨 것 같습니까? 표적의 모양이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반사의 법칙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 왼쪽에 있는 놈은 표적이 삼각형 표적이 돼야지 이러한
이 뒤에 있는 놈은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있는 놈은 이러한 식의 모양을 가져야지 이런 식의 산란을 하게 됩니다.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놈은 오른쪽에 있는 놈의 표적의 모양은 대략 어떤 모양일까요? 이렇게 원 모양이 되면 앞에 이제 이렇게 곡선 모양이 되면 이 빔이 이런 식으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자 물리를 하거나 핵물리를 하는 실험에서는 이러한 그 산란되는 빔의 검출을 통해서 이 구조, 그 표적의 구조를 대충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가속기, 원시적인 이런 가속기 실험의 하나의 그 모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타겟의 분해능,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민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민수한테 심부름 가서 가게 가가지고 저 공 좀 사와라. 그래서 민수가 가게 가서 공을 좀 사오다가 이 길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굴 안에 이렇게 푹 빠져버렸네요. 푹 빠졌는데 옆에서 보니까 좀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 민수가 사왔던 공을 막 던졌어요. 막 던졌더니 공이 일부는 통과를 막 하고 어떤 놈이 맞았는데 그 맞은 놈의 표적을 보니까는 대략 요러한 부위에다 맞았어. 여기 그러니까 대충 지금 막 울부짖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는 놈의 그 실체가 대충 요만큼 나타난 거예요. 여기 뭐가 있네. 근데 이 표적의 크기를 제가 이제 쓰고 좀 더 작게 해가지고 그 다음엔 테니스 공을 막 던졌어. 테니스 공을 막 던졌더니 모양이 조금 더 나타나. 그죠? 요 놈보다는 좀 모양이 좀 더 나타나네요. 얘가 머리인 것 같고, 얘가 팔인 것 같고, 얘가 발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테니스 공보다 더 작은 공을 막 던졌습니다. 테니스 공보다 더 작은 공을 던졌더니, 탁구공을 막 던졌더니,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게 됐어요. 훨씬 더, 타겟의 표적의 모양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바로 곰입니다. 그래서 곰이 난지 몰랐지 하고 잡아먹으려다가 살려줬대요. 그래서 민수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물리 실험할 때 이 표적이라고 하는 지금 이 것들을 제가 보여줬지만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점점 높여주면 고에너지를 자꾸 만들어지면 이 탐침하는 도구가 점점 작아집니다. 탐침하는 도구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그 표적의 실체를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아주 작은 탐침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은 탐침 도구, 현미경과 같은 작은 탐침 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게 입자 가속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